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 있지 이거? 막 이 춤을 추면서 10초 동안 계속 이러면서 엄청나게 웃고 밝은 모습으로 되게 이제 응대를 같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YMCA 댄스로 화답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어. 왠 줄 알아? 안녕하세요. 고난유학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과 재밌는 이슈 알찬 국제 정세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재밌는 시간 가져오실까요? 오늘 촬영하는 날은 10월 27일이고 이번 주 평일에 이제 에이펙과 관련해서 많은 또 정상들이 만나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게 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사실 제일 중요한 행사를 또 자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 중요한 행사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 10월 29일부터 2박 3일 동안 아시아 패시픽 이코노믹 코퍼레이션 그 이제 아시아 그 경제연합 회의를 대한민국 경주에서 모여가지고 협의를 하는 굉장히 큰 행사인데 사실은 아시아의 경제연합체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개최가 돼서 한국이 뭐 주인공이냐 그럼 동남아시아, 아시아 쪽에 있는 국가들의 어떤 관계들이 중요하게 대두가 되느냐 이런 문제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에이펙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역시나 한 중심인 수장인 미국의 수장인 트럼프 대통령, 그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시아 국가를 순방을 이제 시작을 했거든. 어제 날짜가 26일이니까 말레이시아를 순방을 하고 1박 2일로 그 다음에 일본의 다카이치 여성 총리가 교체가 되면서 굉장히 이제 친미 성향의 일본 총리로 바뀐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일본에 2박 3일 있어. 그 다음에 10월 29일 날 이제 한국의 부산의 공항을 통해서 경주로 갔다가 다시 부산에서 미국으로 가는 걸로 1박 2일의 일정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시아 순방의 스케줄이 시작이 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동남아시아의 그 말레이시아 아세안이라고 해서 동남아시아 연합 관련된 회의 개최 거기에 이제 방문을 했고 오늘 이제 그 말레이시아 총리로부터 환영 영접을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 그 있지 이거? 막 이 춤을 추면서 10초 동안 계속 이러면서 엄청나게 웃고 밝은 모습으로 되게 이제 응대를 같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YMCA 댄스로 화답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어. 왠 줄 알아? 지금 이제 일본하고 관세협정 끝났지. 그 다음에 EU랑도 관세협정 돼서 협상 조율이 다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랑도 관세 협상이 다 완료가 됐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 밑에 뭐가 있어? 베트남이 있고 캄보디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말레이시아가 있고 인도네시아. 그러면 중국 밑에 남중국해라는 그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그 동남아시아가 둘러싸여 이렇게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나라들은 중국이랑 싸웠다가 기대기도 했다가 싸웠다가 기대기도 했다가 조금 뗄래야 뗄 수 없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관계를 맺어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신나게 두들겨 맞고 있지. 중국의 미국에 대한 대미 수출이 완전히 지금 관세 뭐 100% 올리니 뭐 억제를 하고 있니 지금 미중 패권 전쟁에서 엄청나게 좁혀지고 있을 동안에 근처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남아끼리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미국 상대로 더 많이 팔 거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러 가지가 있지. 그런 이제 경쟁 속에서 누구 하나 트럼프한테 눈에 어긋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엄청 이제 전례 없는 이제 어떤 우호적인 분위기를 띠면서 관세 협약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고 실제로 결론을 지었지. 그래서 이제 미국은 동남아 애들한테 이제 거래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야, 너네
중국하고 뭐 어차피 비즈니스 관계고 안보나 너네 남중국해랑 밀접해 있어서 많이 너네도 까이지 않았냐. 안보나 국방 이런 거 내가 미국이 지켜줄게.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한테 관세 내고 미국 상품 살 거 사라.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입장에서는 안보나 국방, 뭐 경제적인 이득 다 취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예스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동남아 쪽에 바라는 게 또 하나 있어. 히토류라는 그 이제 자원이 있는데,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면 히토류 가지고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EU 상대로 굉장히 큰 장난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왜냐면은 그 이제 무기 만들 때나 굉장히 중요한 그 원자재로 전 세계적으로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지금 중국이 꽉 쥐고 있는데 동남아에도 이제 일부 매장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미국이 이제 우회적으로 동남아 국가들한테 히토류를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단 말이지. 현재 미국은 어차피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족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실제로 미국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어. 금융 제재 지금 하고 있지.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AI 주도권에서 모든 이 회사들 미국 내에서 놀아라. 미국에서 지금 주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AI 회사와 반도체에 대한 생산, 제조, 공정 모든 기획, 설계, 설비를 디커플링하고 있지. 중국으로부터 모든 회사를 떼어내고 있는 상황이었고, 중국은 수처만 가도 관세 다 때려버린다라고 그때 내가 우리 이전할 때도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뭐 유가, 석유나 기름 가격 같은 것도 미국에서 전방위적으로 좀 조율이나 압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군사력. 중국을 바로 이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우리 미국의 엄청난 군사력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다라고 내가 저번에 때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아세안이라는 그 뒤에는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경제 전쟁이 큰 축이 되고 있고, 그 정점이 어디가 된다고?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에이펙에서 나올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지. 지금 이제 각종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현재 중국은 엄청나게 이 국가의 어떤 존폐가 걱정될 정도로 지금 망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속속에 나오고 있거든. 시진핑 주석에 대한 이 자리도 위협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실제로. 그 다음에 중국 소비가 엄청나게 지금 줄고 있어. 내수 시장도 망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청년 실업률은 극에 다다르고 있다고 해. 그리고 디플레이션 구간에 지금 접어들었다고 하거든. 디플레이션 간단히 얘기를 하면 결국은 성장 둔화라는 거지.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야?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고, 기업이 흑자도산이든 뭐 흑자가 아닌 파산이든 계속해서 일자리나 생산성이 떨어지면은 국가 전체의 어떤 원동력과 GDP나 이런 게 계속 하락이 되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겠지. 실제로 엄청난 거액의 돈과 투자를 쏟아붓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상황이라고 나오고 있더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중국을 못 살게 구냐, 왜 그렇게 중국을 두드려 패고 있냐. 사실은 원론적인 거에 딱 답이 있네. 결국은 중국의 시장을 오픈을 원해, 미국은. 그러니까 단순히 중국을 때려서 잡고 뭐 어떤 군사적으로 뭐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거보다는 문호 개방해라 이거야. 우리 예전에 한국하고 미국하고 FTA 맺었던 것처럼 중국의 물품 우리도 사고 있지 않냐. 중국아, 너네들도 미국에서 만드는 제품들 이런 것들 다 자유무역하면서 협정을 해서 어떤 약간 문호 개방, 그 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경제 체제,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이제 자유민주주의 이런 것들까지도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서로 인구수도 많고 시장도 많으니까 대등하게 이제 교류를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이제 히토류 같은 것도 있고 서로 이제 공생하자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건데, 중국이 그걸 싫어하겠지. 나는 이거 되게 단순한데 이유겠다고 생각해. 중국은 무슨 주의야? 사회주의적 공산주의 국가란 말이야. 공산주의의 사회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일당 독재야, 일당 독재. 그리고 특정 1인에 있어서 모든 권력과 부가 편중되거나 집중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 밑에 특정 어떤 이해관계에 권력과 편중된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민을 위한 뭐 국가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지.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히토류를 장악을 하면, 동남아를 통해서 히토류까지 이제 미국이 얻는다고 하면
마지막 문, 그 봉쇄를 열 수 있다라고 트럼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정점에는 에이펙에 미중, 그지? 트럼프하고 시진핑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 아,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우리나라 이제 수장이 아세안에 갔거든? 며칠 전에 이제 출국해서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말레이시아에 누가 왔어? 트럼프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왔잖아. 근데 거기서 또 그 아세안 국가들이랑 함께 만찬을 열어서 각 나라의 이제 대통령들을 초대를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수장은 또 그 자리를 불참을 했어. 근데 이런 일이 얼마 전에도 또 일어났었잖아. 우리 뉴욕에 유엔 총회 때도 그때 전 세계 135개 국가 이상의 나라들을 수장들을 초대를 해서 만찬을 개최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때 이제 뭐 미국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난다는 식으로 이제 해서 안 갔지. 그때도 이제 문제가 많고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 말레이시아 가서도 참여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를 경유를 해서 말레이시아를 갔단 말이야. 급유를 하는 잠깐 그 짬내에 카타르 국왕이 에어포스원이 짬내서 급유를 하는 거기에 찾아가서 영업을 하고 잠깐 방문한 사이에 트럼프하고 우애를 다지면서 한 것들이 이제 사진에 찍히고 이제 기사가 나오거든. 그런 것들이 이 정말 자국의 어떤 이 경제와 안보와 모든 이 어떤 영업인 거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수장은 지금 아직까지도 7월 달부터 관세 협상이니 무역 협상이니 뭐 협정문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잘 됐다고 주장을 한 게 뭐 불과 두세 달 전인데 아직도 그 관세 협상을 못하고 지금 오늘자 날짜로 속보가 떴는데 에이펙의 관세 협상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오늘자 속보를 실제로 떴어. 지금 벌써 대만이나 일본이나 EU나 동남아시아들은 관세 협약을 벌써 해서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경쟁력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기사 보면 알겠지만 자동차 부품사들 그 해외로 나가는 수출사 협력사 1차 협약 2차 벤더사들 지금 계속 도산 위기에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거든. 이 부분은 진짜 내가 이렇게 말로 해서가 아니라 정말 심각할 정도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참 난감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지.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합의에 이제 초안이 이제 나왔거든. 이제 그 영향에 따라서 지금 우리 1달러에 대한 우리 원화 가치가 1,430원을 하회할 거다라는 게 전망이 다 지금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회한다는 얘기는 1,440원보다 더 올라갈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 New normal. 새로운 어떤 국면의 기준에 접어들었다. 1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가. 그래서 지금 킹달러라고 하거든. 대한민국 내에서는 킹달러라고 하는데 아마 이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 이미 에이펙이 끝난 상황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봤었던 내용을 조금 잘 검토를 하면서 에이펙이 어떻게 펼쳐지고 미국, 그 다음에 중국, 대한민국의 이 정상들이 어떤 얘기를 오가고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오갔는지를 조금 비판적 시각을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혹시 몰라 또 에이펙에서 엄청난 정치적인 퍼포먼스나 정치적인 메시지가 오가면서 약간 새로운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거 가지고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로 권한 영역에서 제가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